안녕하십니까. 노천교육원을 총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노천 인사올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사의 이해, 또 혹은 세계사의 흐름과 독해, 이런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명제화해서 조심스럽게 또 세계사의 흐름을, 그리고 문화와 정치,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컨텐츠인데, 어제는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본론에 대해서 4강으로 나누어서 유튜브와 쇼츠를 찍었고, 오늘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약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살짝 터치하고 난 뒤에 저의 시간이 허락해 주면 저의 그 지구 대한의 그 하나의 축으로 내놓은 교육적 컨텐츠인데, 이 노천의 신시주의론을 한번 조심스럽게 또 다뤄볼까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 모든 자본적인 컨텐츠에 다 있는 카테고리면서, 또 건강한 사회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에 말씀 올리고,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문화적 컨텐츠를 누리고 싶은 이유 자체가 잘 살고 싶은 가치와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론도 칼 마르크스의 분명히 실패한 100년을 못 버틴, 근데 억지로 한 120년 버텼습니다. 그런 자본주의의 병폐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이것을 보완한 개념이 칼 마르크스라면, 동시대를 살다가 간 위대한 가치를 지닌 지구 혁신가들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그거를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와 금과 같은 부의 수단으로 끝없이 노동력을 투자해서 노동력 대비해서 노동력 질량, 노동력의 생산력, 노동력에 대한 가치, 이런 걸로 부를 조심스럽게 축적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대표하는 화폐 가치가 금이라든지 토지, 이런 게 아담 스미스의 약간의 모순과 또 모호성,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제 다루었던 칼 마르크스가 그 해결의 변증법의 유물론전, 그 포이르바라는 유물론하고 변증법이 합치는 거예요. 해결의 변증법이. 그래서 위대한 경제 철학가, 사상가의 토대가 되는 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탄생할 수 있었던 뿌리라면, 그 뿌리의 원동력, 즉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 가치가 그 절대 의지 때문에 그래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이거나 플러스 알파로 정신적인 측면이 에너지로 작용해서 정반합에 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론이 있으면 칼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반대 이론도 있다면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정반합이니까, 협치하고 상생하고 합쳐지면 자본은 균등하게 분배해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지구촌 자체가. 이게 자본론의 핵심 키워드라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중상주의가 화폐, 금, 토지 이런 걸로 중상주의가 유행할 때 이거는 거대한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라고 봤던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저서를 베스트셀러를 쓴 영국의 위대한 도덕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이면서 사회주의의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사상가이기도 한데, 그 도덕 감정론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 이야기 뿌리 자체가 그 중상주의도 맞으나 도덕을 정하는 기준이 우리 양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저께 칼 마르크스의 그 절대 의지,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곧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건 거대한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담 스미스도 절대적인 도덕을 정하는 가치 기준이 그렇게 추상적인 우리들의 양심이라든지 정신학적 측면에서 양심적 작용이나 잣대가 혹은 그 체화형으로 펼쳐지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생산되는 부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다라는 주의였습니다. 이것이 도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학자라든지 도덕감정론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진들이라든지 이런 건
제야사학자라든지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상주의가 옳았다라는 가치 판단과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하는 게 양심적인 절대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은 가치 판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제3의 기능적인 측면 그게 갓 하나님의 입장인데 이분도 막대한 중상주의의 그 금과 토지의 분배를 독점하는 이런 가치는 싫고 부의 축적된 부의 그 가치를 국가가 가질 때 그것이 국가론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그러니까 자본론이 있고 국가론이 있고 이 요걸 조금씩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원 가치관도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가치관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나라 전체가 부강해야 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는다는 주의였고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그 부를 축적해서 골고루 그 부를 균형 있게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의 그걸 보완하는 가치가 사회주의의 뿌리가 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었으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읽어가면서 오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어떤 병폐가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사의 이해편입니다. 그것은 오늘 소제목 자체는 명제를 어저께 붙였던 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사의 독해 혹은 세계사의 흐름 이거를 어제 걸로 정리하고자 하죠. 오늘은 제목 자체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화적인 텍스트, 그 다음에 문화도의 이해.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는 도덕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 덕을 가르치듯. 그래서 그 입장에서 철저하게 인문학적 텍스트로 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역사의 대전환기가 어떻게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은 말 반복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지구인들 전체가 잘 살고 싶은 이런 가치관들 이것이 도덕적 개념으로 나라가 부강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따라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돈이 없고 항상 서럽고 외로웠던 그 가치 기준 그게 부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철학자의 명제들은 평등과 균형, 화평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구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늘 가득했을 거예요. 그 지구 철학자들. 그 고통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역사의 대변화와 대전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자체를 명심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의 대전환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일테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문화적 컨텐츠, 단어, 르네상스 이런 거. 그래서 즉 증기기관차로 상징되는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면 우리 지구사회의 전기와 전기, 그 에디슨 그것이 GE의 모태가 되고 그럽니다. 에디슨의 전기는. 그래서 전기와 컨베어 벨트로 대변되는 이 컨베어 벨트가 2차 산업혁명의 핵심 뿌리입니다. 이 키워드고. 전기와 컨베어 벨트로 대변되는 2차 산업혁명도 있었다면 3차는 통신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구촌에는. 이런 거대한 디지털 혁명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위대한 가치가 탄생될 수 있는 원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전체가 라디오라든지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다음에 집적 회로, 이게 반도체의 원뿌리예요. 이런 토대가 되는 이런 산업화는 불가피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 컨설턴하고 도인이라 해놓고 저 양반 참 독특하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물론 통신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글로벌한 공룡기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도 됩니다. 뭐 넥션이라든지
디지털 혁명이니까. 어저께 제4차 산업의 네 번째 조건이 3대 생산 요소가 자본, 토지, 사람이었다면 네 번째 생산 요소가 이건 디지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 잉여 가치, 이걸 생산과 분배, 그리고 이익, 이것을 다 합친 것을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도인이라 해놓고 조금 전문 용어를 쓰기는 쓰네 하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좋게 평가해 줄 수는 있어요. 제 유튜브는 전문적인 유튜브는 1200강 찍은 게 있고 쇼츠가 합쳐져서 4, 500강이 합쳐져서 1700강 정도로 보입니다. 1200강은 전부 다 샤먼이 진짜 뭔지, 그 다음에 동학의 모심이 뭔지, 그리고 그 옛날 위대했던 혁명가들이 지구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1차의 그 르네상스적인 대변혁, 그리고 촛불혁명이 바라고 원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세계사의 독립과 자유의지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그건 1200강이 폭넓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업 컨설턴이고 알부자 컨설턴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알 세 개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흑의 알, 비의 알, 볼의 알, 이런 것들이 왜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1200강의 전문 진짜 도인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개념 정리 교과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볼게요.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또 가치관과 뿌리는 다양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빅데이터고, 그러니까 OG라고 합니다. OG. 그러니까 4차 산업, 5차 산업의 생산적 요소들이 이제는 AI가 뿌리라는 것,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라는, 그러니까 5기가바이트 이런 걸로 생산되는 산업혁명, 그 다음 전자혁명, 영성혁명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역사의 대전환이 더 조속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하면서 빅데이터와 5기가바이트, 그리고 클라우드는 슈퍼컴퓨터인데 클라우드 컴퓨터가 생산해낸 빅데이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초월적인 가상공간, 이런 것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날 여러분들은 매칭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살짝 인수분해해서 풀어낸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거의 다가 가치 기준이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18세기나 19세기, 20세기부터는 지금까지 21세기 첨예하게 3, 400년간의 경제적 역사와 시대적인 흐름,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활말에 그 다음에 3.1 그 운동의 계몽운동,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그런 위대한 혁명과 다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볍게 상기하면서 1부는 이렇게 가늠하고 1분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다시 아담 스미스 만나겠습니다.